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복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곱셈을 앞에서 우리 활동지 2번에서 배웠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한번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면서 이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테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답을 보여드릴 테니 한번 자신의 답과 선생님의 답이 같은지 확인해 봅시다. 네, 이와 같이 1번부터 10번 곱셈 공식을 채워보면 다음과 같이 채울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6번부터 10번까지 새롭게 곱셈 공식을 배웠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에서의 구구단위, 식에서는 곱셈 공식이 되므로 이를 암기하신 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수분해의 뜻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 제곱은 우리가 앞에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동일한 것이 두 개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 곱셈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전개한다고 합니다. 전개. 그리고 이 하나로 펼쳐져 있는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서 이렇게 묶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 그리고 이때 이 각각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식을 우리가 인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빈칸 네모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수분해. 그러면 수학에서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덧셈의 반대는 무엇이죠? 맞습니다. 뺄셈입니다. 그리고 곱셈의 반대는요. 나눗셈이 되지요. 그러면 인수분해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인수분해를 배워볼 텐데 왜 이 인수분해를 열심히 배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원인 대단원 2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으로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연습을 할 텐데 그때 바로 인수분해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인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함으로써 많은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페이지 인수분해 유형별 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페이지 동안 총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었던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반대로 뒤집으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념 복습에서 채웠었던 10개의 곱셈 공식을 활용하여서 아래에 나와 있는 10가지 인수분해 공식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답을 채운 후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빈칸을 선생님과 함께 채워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답을 보여드릴 테니 자신이 적은 답과 선생님의 답이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앞에서 살펴봤었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아래와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다들 잘 적어보셨나요? 네,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아래의 예제 그리고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1번은 x에 관한 3차 방정식인데요. 이를 지금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몇 번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지 한번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지금 위에서 여러 가지 인수분해 공식 중 7번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인수분해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번 곱셈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누가 A 역할을 하고 누가 B의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A의 역할은요. 그렇죠. 맨 앞에 X세제곱이 있다는 점에서 X가 A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고요. B의 역할은요. 그렇죠. 지금 뒤에 있는 8y 세제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8y 세제곱은 2y를 전체 세제곱하면 나오므로 2y가 b의 역할을 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위의 식을 인수분해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7번 곱셈 공식의 결과가 네,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이므로 x 플러스 2y 전체 세제곱하면 끝 납니다. 간단하죠? 한번 2번도 해봅시다. 2번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몇 번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10번 인수분해 공식 적용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인수분해 공식 적용하기 위해서 누가 A 역할, 누가 B 역할 하는지 봅시다. A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네, 여기 앞에 있는 A 세제곱에서 알 수 있듯이 A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B의 역할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지금 뒤에 8B 세제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이 녀석은 2B를 전체 세제곱한 것이므로 B의 역할은 2B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곱셈 공식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10번 곱셈 공식 적용하면 먼저 A 빼기 B이므로 A-2B 그리고 다음은 A제곱이므로 A제곱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B제곱이므로 4B 제곱하면 되고요. 가운데에는 A와 B를 곱해주면 되므로 2AB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제 1번 그리고 2번을 인수분해 공식 활용해서 간단하게 인수분해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1번에 있는 4개의 다항식을 과연 몇 번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 1번에 1, 2, 3, 4번을 각각 풀 때 몇 번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였나요? 오, 좋습니다. 문제 1번에 1번은요. 6번을 이용했고요. 문제 1번에 2번은요. 8번 그리고 문제 1번에 3번은 9번 마지막 문제 1번에 4번은요. 10번 인수분해 공식 적용하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1번은 적용하면요. 그렇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2번은요. 지금 2a 마이너스 3b 전체 세제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에 3번은요.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4번은요. 3a 마이너스 2b 다음에 9a제곱 플러스 6ab 다음에 플러스 4b 제곱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별도의 설명 없이 답만 적어 드렸는데요. 인수분해 공식에서 누가 A의 역할을, 누가 B의 역할을, 누가 C의 역할을 하는지 찾을 수 있으면 바로 공식을 적용하면 되므로 한번 해결해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선생님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두 번째,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을 채우기 앞서서 예제 2번의 1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 2번의 1번을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자가 혹시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x-2y, x-2y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통부분, 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치기 하면은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선생님은 x-2y를 한번 라지 x라고 바꿔치기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위에 있는 빈칸을 채우고 내려가서 실제 예제 2번 해결하겠습니다. 빈칸 1번을 보시면요. 다항식에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통부분을 아까 예제 2번의 1번에서와 같이 하나의 문자로 바꾸어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래의 문자로 바꿔서 나타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예제 2번의 1번을 마저 해결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제 2번의 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공통부분인 x-2y를 라지 x로 바꿔치기 하면은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x 빼기 2y가 라지 x이므로 라지 x 플러스 1제곱 빼기 3 라지 x 빼기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부터 전개하겠습니다. 라지 x제곱 플러스 2 라지 x 플러스 1 빼기 3 라지 x 빼기 3 이것은 정리하면은 라지 x제곱 빼기 라지 x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라지 x에 대한 2차식이므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은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플러스 1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케이스 2에서와 같이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아까 위에서 읽은 바와 같이 마지막에 원래의 문자로 바꿔서 나타내야 합니다. 원래 예제 2번의 1번 문제에서는 x-2y가 문자였지 라지 x는 문자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라지 x는 x-2y였으므로 x 빼기 2y 마이너스 2 그리고 x 빼기 2y 플러스 1 다시 원위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항이 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만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제 2번에 1번 마쳤고 예제 2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의 2번은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4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공통 부분이 보이십니까? 네, x4제곱을 잠시 x제곱 이것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면은 x제곱이라는 것이 공통 부분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을 풀 때는요. x제곱을 라지 x라고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예제 2번의 2번은요. 라지 x제곱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24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라지 x에 대한 2차식이므로 인수분해하면은 라지 x 플러스 6 라지 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문자로 다시 되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라지 x 자리에 x제곱을 넣으면 x제곱 플러스 6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수분해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항이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더 되는 경우에는 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적으면은 x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2번의 3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의 3번을 보시면은 아까 예제 2번은 2번과 동일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2번과 동일하게 x제곱을 x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을 x라고 했을 때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9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라지 x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잘 됩니까? 지금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특수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렇게 3개의 항으로만 구성된 다항식이 있을 때 이 꼴을 인수분해하는 경우에 인수분해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잘 되면요. 위에서와 같이 하나의 문자로 바꾸어서 인수분해하고 그 결론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마치 예제 2번의 2번에서와 같이요. 그런데 예제 2번의 3번과 같이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꼴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요. 이와 같이 다항식을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지 a제곱 마이너스 라지 b의 제곱 즉 어떤 것의 제곱 빼기 어떤 것의 제곱꼴의 형태로 변형해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형하면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위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예제 2번의 3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제 2번의 3번은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4차항 그리고 상수항만 떼어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 4차항과 상수항 사이에 x제곱이 있고 과연 몇 x제곱, 여기 개수를 몇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것을 하나의 온전한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그렇죠. x제곱의 개수가 6이었다면은 이것을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의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차항, 2차항, 상수항의 형태가 있을 때 인수분해가 잘 안되면요, 4차항과 상수항만 떼운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몇이 되면 완전제곱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문제에는 6x제곱이 없었죠. 없던 6x제곱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6x제곱을 다시 빼줘야 되고 원래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빼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9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9x제곱은 여러분 어떤 것의 완전제곱이죠? 그렇죠. 3x의 완전제곱입니다. 그러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제곱이 됩니다. 즉 아까 요 2번에서와 같이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합차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으로 각각의 인수가 또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에 1, 2, 3번을 통해서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여기 빈칸도 한번 채워봅시다. 다항식에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에 공통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이 과정을 한자로 해보면요,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케이스 2는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다른 말로는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해 보셨나요? 한번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의 1번은요, 공통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것을 우리 하나의 문자 라지 x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지 x로 바꾸면요, 라지 x제곱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15가 되겠군요. 이것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라지 x 플러스 5 라지 x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원래 문자로 바꿔치기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각각의 인수가 인수분해 더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지금 두 번째 인수가 더 되지요.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요, 첫 번째 인수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고 두 번째 인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의 2번은요, 공통부분 x제곱을 라지 x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의 2번은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13 라지 x 플러스 36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하면요, 라지 x 마이너스 4 라지 x 마이너스 9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문자로 바꿔치기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지금 이번에는 각 인수가 전부 인수분해가 더 되므로 결론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의 3번은요, 공통부분인 x제곱을 한번 라지 x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25가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봤을 때 인수분해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통부분으로 바꾸지 않고 한번 위에서 살펴봤었던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차항과 상수항만 떼온 다음에 과연 2차항의 개수가 몇이 되면 완전제곱이 될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10이 들어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없던 10x제곱 만들어줬으니까 빼기 10x제곱 원래 마이너스 6x제곱까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5의 전체제곱 빼기 16x제곱이 되는데요. 16x제곱은 4x의 전체제곱이었으므로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4x의 전체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합차 공식을 적용해보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인수가 더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보면요. 더 이상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2번에 1번, 2번, 3번을 답 한번 맞춰보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세 번째는요.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인수정리는 우리가 활동지 6번에서 조리제법은 활동지 3번에서 배워보았습니다. 3차 이상의 당시 px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했을 때 인수분해가 잘 안되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인수분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p x자리에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P알파는 0인 상수 알파를 찾는 것이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P알파는 0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해석해보면은 Px 다항식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Px 다항식은 x-알파를 그렇죠. 인수로 갖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P알파는 0인 상수 알파를 찾음으로써 첫 번째 인수인 x-알파를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지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px를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다른 말로 하면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p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보고 그때의 몫을 구해보겠습니다. 몫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검산식으로 썼을 때 px는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요 없죠. 지금 p알파는 0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어서 더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구한 이 qx 몫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펴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qx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qx 다항식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1, 2번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목 qx를 인수분해하고 나면은 거기서 스톱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 3번을 선생님이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시면 주어진 3차 당시 px를 인수분해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인수분해 공식 내에서는 이 3차 당시 px를 인수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살펴봤던 케이스 3번의 1, 2, 3번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 알파는 0 이것이 되도록 하는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요. 한번 x자리에 1을 넣어보죠. 1, 1, 1 1 넣게 되면요. P1은 1 빼기 2 빼기 5 플러스 6이 되어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파 값이 1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px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조리제법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요. 조리제법 쓰겠습니다. 1, -2, -5, 6 그리고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구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다가 1을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조리제법 들어가겠습니다. 내리면 1, 올리면 1, 내리면 -1, 올리면 -1, 내리면 -6, 올리면 -6 해서 나머지가 0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검산식으로 적어보면 px 다항식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지금 px 다항식이 x-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까지 왔는데 우리가 구한 이
QX가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 QX는 지금 x-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px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결과는 x-1, x-3, x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예제 3번을 해결해 보았는데요. 케이스 3을 적용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은 어디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이 P알파는 0을 찾는 1번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P알파는 0을 찾는 것부터 1, 2, 3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알파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은 제가 여기 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Px가 아니라 여기 오타입니다. 알파예요. 1단계에서 P알파는 0인 상수 알파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x 다항식의 최고차항 개수를 찾은 다음에 그 개수의 약수를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요. Px 다항식의 상수항을 찾아서 그 상수항의 약수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각각 분모, 분자에 적은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예제 3번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제 3번식은 px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요. P알파는 0이 되는 알파를 찾는 방법은 먼저 최고차항 그리고 상수항을 찾습니다. px 다항식에서 최고차항은 3차고요. 상수항은 6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수들을 적어보면요. 먼저 최고차항 개수인 1의 약수와 상수항인 6의 약수를 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는 여러분 1만 있고요. 6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였냐면요. 1, 2, 3, 6과 마이너스를 붙인 마1, 마2, 마3, 마6 즉 이 8개 안에서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가 무조건 나올 것입니다. 케이스 3에서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알파를 찾는 방법은 팁에서 본 바와 같이 Px의 최고차항 개수를 찾아서 그것의 약수 분해 Px에서 상수항을 찾아서 그것의 약수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배를 한 그 범위 내에서 먼저 알파의 후보군을 추린 후에 거기서 대입을 해서 P알파는 0이 되는 알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3번에 1, 2번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해 보셨나요? 문제 3번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 후보군부터 찾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때 여러분 개수 또는 상수항의 부호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2 대신에 2의 약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즉 1의 약수분에 2의 약수만 고려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는 1, 2의 약수는 1, 2가 되어서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개 중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개 중에서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가 나타날 텐데 P1을 넣어보면요. 1 빼기 3 빼기 2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아니고 P2를 찾아보면은 8 빼기 6 빼기 2가 되어서 0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2를 찾았으니 이제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그러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고 2 조립제법 하면요. 1, 2, 4, 1, 2, 0 조립제법 결과를 검산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Px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몫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몫이 또 인수분해가 되므로 최종적인 답은 x-2,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의 2번도 보겠습니다. 먼저 P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 후보군부터 찾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1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인 6의 약수,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1의 약수는 1,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이므로 알파의 후보는 1, 2,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1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1은요. 1 더하기 1 빼기 7 빼기 1 플러스 6이 되어서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알파는 0인 알파 찾았으므로 조리제법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1, 1, 마 7, 마 1, 6 하고 1 넣어주시면은 1, 1, 2, 2, 마 5, 마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식으로 적어보면요. p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몫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펴보면은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 qx 목 qx에 대해서 q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 또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의 약수분의 6의 약수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후보고는 아까와 동일하게 1, 2, 3, 6, 마 1, 마 2, 마 3, 마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를 지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qx 당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에 대해서 q1부터 넣어보면요. 1 플러스 2 빼기 5 빼기 6이 되어서 마이너스 8, 즉 0이 아니군요. q2를 구해보면요. 8 플러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 되어서 0. q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알파는 2였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리제법 쓰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다음에 2 넣게 되면은 1, 2, 4, 8, 3, 6 해서 0. 그러면은 qx는 x-2를 인수로 가지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은 목도 인수분해가 또 되는군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해보면은 원래 x-2 있었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x 다항식은 원래 x-1과 목 qx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므로 적어보면은 x-1 그리고 qx는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최종적인 답이 2와 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첫 번째 시간으로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케이스 1, 2, 3를 이용해서 각각의 유형별 인수분해를 한번 정복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앞으로 두 번째 단원에서 다룰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